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는 적임자가 아니다. 다시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럼 이분의 국가관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이분은 검찰주의자예요. 검찰주의자. 만사 검찰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검찰주의자가 아니고 민주주의자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인권을 신장시키고 국리민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해서 공수처도 설립하고 검경 수사권 분리도 하는 등의 검찰 개혁을 절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 검찰에게 더 개혁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힘을 실어주겠다는 겁니다. 검찰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고 법무부가 실행하고 있는 예산 편성권을 검찰에다 넘겨주겠다. 이렇게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검찰에게 더 힘을 실어주겠다는 이 검찰주의자,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검찰주의자가 아닌 민주주의자 이재명을 제20대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국회에서 일을 했어요. 정부에서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현직이더라고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6분의 대통령과 함께 지난 30년 동안 국정을 저도 같이 감당해 온 사람인데, 이 6분이 세 분은 민주당, 3분은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현직일 때 국가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국민들에게 고통과 걱정을 끼쳐주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를 초래했죠.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의 국민의 예산을 탕진하고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국정농단 때문에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 3분 아무도 긍정적인 업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 일으켜놓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IT를 산업을 일으키고 벤처를 키우고 또 남북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의 정치 개혁의 ICT 산업 발전 미래를 위한 경제 건설을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K방역, 이 K방역을 윤석열 씨가 폄훼하는 것에 저는 아주 분노를 느끼는데요. 그리고 남북 핵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동계올림픽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3분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은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들이 만든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건설하고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진영의 대통령들을 결산해보면 다음 대통령은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재명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우리는 쉽게 내릴 수 있다. 그래서 20대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재명! 제가 좀처럼 열을 안 받는 사람인데 어제 무지 열을 받았어요. 왜냐면 윤석열 씨가 민주당 사람들은 뭐 파시스트고 뭐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폄훼하는데 저는 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민주주의자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그런 식으로 표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K 방역을 막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열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서 결산을 하면 K 방역은 틀림없이 세계의 1등이 될 겁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3년 차 아닙니까? 첫 해에 신천지 사태가 일어나고 막 했을 때 그때 코로나는 엄청 무서운 놈이었어요. 소나기 같은 거예요. 소나기. 그런데 우리 한국은 소나기를 잘 피했죠. 그때 미국도 영국도 일본도 독일도 이태리도 불란서도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병원 시스템이 막 무너지고 사람이 엄청나게 죽고 확진자가 수십만씩 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잘 감당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 소나기처럼 강력하던 코로나가 아주 약화돼 가지고 보슬비처럼 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걸 잘 관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막 겁이 나고 코로나 걸리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어느 나라 국민이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의료 시스템이 무너졌는지 그대로 의료 시스템이 건재했는지, 코로나 때문에 그 나라의 경제가 피폐해졌는지 그 중에서도 경제를 잘 감당했는지 이런 결산이 나올 텐데 틀림없이 대한민국은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을 걸로 저는 확신하는데 그걸 윤석열 씨가 아주 K 방역이 형편없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막 열을 확 받았거든요. 시민 여러분, 위기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민생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가슴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본인이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힘들게 성장해 보았고 고통스럽게 일을 해 보았고 또 그런 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 국민들과 함께 웃고 웃으면서 울면서 함께 할 사람은 이재명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재명 후보를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사전투표를 다 하셨을 겁니다. 지금 박빙의 상태입니다. 박빙의 상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태예요. 원래 저는 막 호언장담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박빙의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남은 이틀 반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 표라도 모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보아서 여러분들은 100표, 1000표, 10,000표까지 모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3월 9일까지 우리는 다 투표를 했으니까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향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를 홍보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그래서 3월 9일 우리의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킵시다 하는 제안의 말씀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추위 속에서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정세균 상임 고문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